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네, 오늘은 아테네 공부방 강의의 첫째 시간인데요. 이번 학기, 그러니까 아마 6월 말 또는 길어지면 7월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번 학기에는 아테네의 훌륭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특히 아테네는 극도의 혼란과 혼동이 지속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5분을 제가 꼽았는데요. 이분들의 리더십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리더십 혼란을 넘어서 국가 리더십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런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리더십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테네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와 대한민국이 쌍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가 믿어지시나요? 예, 믿기 어렵지요. 당연합니다. 아테네는 25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고 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두 나라가 쌍둥이라고 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서 쌍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감탄을 하면서 정말로 쌍둥이 같구나 이렇게 또 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테네와 대한민국이 닮은 꼴이라는 한 9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건축물은 없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정도일 것이다. 이것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일컬어지는 프랑크 게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진은 배병우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건축물도 아름답고 또 사진도 아주 멋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 게리가 말했듯이 종묘의 정전을 이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뭔가 너무 좀 과장된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29년생이니까 지금 95세가 되신 분인데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설계한 구겐하임 박물관의 모습인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건축물을 많이 남긴 분인데요. 이분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으셨고요. 또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만 골라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데 명예 박사가 19개라고요. 지난 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이 어떻게 허튼 소리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리저리 비교하다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관상의 공통점에 불과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공통점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꾸밈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절제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이에 대해서 프랑크 게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프랑크 게리가 종묘 정전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그는 일찍이 한번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종묘 정전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면서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가족들을 대동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 종묘의 정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이 고귀한 단순함 그리고 조용한 위대함 이거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종묘 정전은 단순함으로 위대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단순하지 않은 건물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쾰른 독일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대성당의 모습인데요. 특히 정문 위에 장식이 아주 유명하지요. 아름다운 장식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단순함과는 거리가 멀지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가면 볼 수 있는 산마르코 성당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성당은 정문 위에 있는 예수 승천도와 문틀 조각이 유명합니다만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죠. 물론 양식은 아까 그 고딕 양식과 달리 비잔틴 양식이라서 아치 모양이 있어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름다운 장식으로 빼곡 차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마두라이 힌두 사원의 모습인데요. 정말 어디 빈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단순한 거는 까마득하게 멀지요.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종묘 정전이나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단순한 건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25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이나 조선왕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뭐 기술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아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델피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 아테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뭐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델피의 신전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고 소크라테스보다 2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7현자들 그 중에서도 아마 솔론이 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를 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그 말에 이어지는 이 nothing in excess,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지 말라는 이런 말과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너 자신을 알라 이 한 말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두 말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언젠가 죽는 존재 아니냐. 그 한계를 알아라. 그러니 매사에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격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여러분 어디서 이 말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유교 사상의 핵심 가치인 중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과 500년 전 조선 왕조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 똑같은 생각을 건축물로 표현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5년 가까이 고대 아테네 그리스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깨우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고요? 예,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델피 사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델피 사원은 보통 신탁을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탁이라는 것은 신에게 물어서 점을 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델피 사원을 복원한 그런 모형인데 델피 박물관에 갔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원이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 델피 사원이 가장 유명했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멀리 터키나 지금의 중동 지방에서까지 이곳으로 점을 치러 왔었다고 그러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폐허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쌍둥이처럼 닮은 꼴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몰용사 추도사를 하는 페리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청중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 모양이 각양각색 다양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자유분방한 모습이지요. 이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황금 32년간 아테네를 이끌었던 유명한 명정치가였고 아주 명연설가였습니다만, 자기가 완성한 저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면서 또 자기가 완성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 장면은 바로 아테네가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와는 좀 색다른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도 민주화 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른 두 모습입니다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두 장의 사진은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테네와 대한민국 두 나라가 같이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테네가 있는 그 아티카 지방이 더했는데요. 이렇게 거의 반사막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년 강수량이 350mm도 되지 않았거든요. 아테네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뭐 초급 목표조차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었나요?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그 출발선상에 있을 때 이렇게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자, 세 번째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테네가 취한 방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피레우스 항구의 아주 번창한 모습인데요. 지금 보아도 아주 멋있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시내가 보이는데 그곳까지 이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한 7km가 좀 넘는 거리인데요. 그 성곽의 가운데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그 양옆으로는 각종 점포와 상점들이 즐비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곳이 바로 고대 지중해 세계의 무역센터였다. 아테네는 바로 해외 교역에서 활로를 찾았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죠. 바로 이렇게 수출주도 경제 성장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아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을 보기로 할까요? 고대 아테네는 그야말로 철학, 과학, 의학, 문학, 연극, 교육 등 그야말로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자, 반도체, 2차 전지 등 각종 산업은 물론 음악, 영화 등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막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뭐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인데요. 자, 이 장면을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김매기를 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대 빅터 한슨이라는 분이 설명을 아주 잘했던데요.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자장농이 바로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장농이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아테네와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올림피아에 있는 체력 단련장, 짐네지온, 여기서 유래된 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기둥만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무슨 장면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짐네지엄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는데요. 꼭 대련을 합니다. 이렇게 마주 겨루기를 하는 거죠. 창 던지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온갖 경기를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서로가 누가 더 잘하는지를 이렇게 시합을 하는 이런 우리나라 수능 시험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도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이 두 장면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십니까? 네, 바로 이것이지요. 그야말로 경쟁적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경쟁적인 사회이지만 아테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3대 시민 정신의 하나인 바로 이 아레테에서 시작됩니다. 아레테란 바로 탁월함의 추구를 뜻하는 것이지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가벗은 남자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인데 1등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죠. 이 아레테의 정신이 말하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아테네를 가리켜서 경쟁을 사랑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울러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랬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경쟁을 했습니다. 술 마시기 경쟁도 있고요. 또 목소리 크기를 다투는 그런 경쟁도 있었어요. 영국도 그 경쟁을 해서 1, 2, 3등을 꼭 뽑았습니다. 이것이 아테네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아르테는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테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죠. 인류 역사 5천년 중에서 이런 나라가 극히 드문데 바로 아테네와 대한민국이 이런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테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솔론이 단행했던 토지개혁과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승만이 했던 농지개혁이 이게 또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것이. 그 공통점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양쪽 모두가 이 개혁으로 인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설계도가 충분히 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에 깃든 본원적 욕구인 자유의 뿌리를 둔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테네와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걸 스파르타와 북한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아테네 대한민국 사유재산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그랬죠. 스파르타 북한 사유재산을 부정했지요. 자유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오히려 북한과 스파르타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지요. 그 결과 아테네와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고 반면 스파르타와 북한은 자유를 억압한 또 극단적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평등이 달성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희한한 게 식사도 공동으로 해요. 식사를 따로 하면 거기서 불평등이 생긴다고 해요. 식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자유나 창의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외국인을 안 받으래요. 폐쇄적 문화에서는 절대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또 그 자유 속에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강하고 번영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스파르타 어찌 됩니까? 자유는 없어지고 인권은 무시되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전쟁밖에 없습니다. 결국 군국주의 군사 공동체로 전락하고 결국 불량국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명쾌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이 아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한 가지 뭐 제가 첨언한다면 한 국가가 시작될 때, 한 국가의 기틀을 놓을 때 그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설계해서 이끌고 갔느냐에 따라서 그 후 자선 만대가 번영을 누리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은 이 참고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 아테네 공부방 참고 영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강의에서는 핵심적인 주제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에 필요한 부수적인 이야기들은 별도의
참고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의 강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루게 되면은 너무 주제가 흐트러져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본 주제만을 가지고서는 아테네의 역사를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별도의 참고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그때그때 참고해 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테네 역사를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과 종묘 정전이 그 예관상의 모습은 물론 그 내면에 있는 정신까지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공히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출발선상에 있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아테네는 해외 교역에서 찾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입국에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결과 아테네는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나라는 또 자장롱이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나라는 공이 지극히 경쟁적인 사회라는 점에 있어서도 정말 놀랄 만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공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참 보기 드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정말로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데요. 특히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허물지 않음으로써 이 사유재산제도를 무시했던 스파르타와 북한과 달리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9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만을 골라서 맛보기로 제가 보여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아테네의 역사를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아테네와 대한민국이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점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나중에 가서 그 정신세계의 밑바탕이 똑같다는 것 정말 놀라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물론 이제 3학기, 4학기에 가서 공부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간간히 제가 그 입문 성격의 그런 자료들을 아테네 공부방 참고 영상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공부를 해두시면 앞으로 아테네 역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은 월요일 7시 45분이죠. 예. 아테네의 시조 테시오스와 황소 괴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